자, 학생 여러분 또 할게요. 이거는 교과서로 치면 교과서 198쪽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형질을 얘기하다가요. 뒤에 가면 형질 현상, 유전 현상 그래서 200쪽, 201쪽 내용입니다. 사람의 유전 형질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채, 미맹, 생맹, 혈액형, 혈우병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사람의 또 유전 형질에는 염색체가 X 염색체 있는 것도 있고요. Y 염색체 있는 것들도 있어요. 또는 성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형도 있어요. 성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건 이건 뭔 형입니까? 이거는 종성 유전이 하는 그냥 이건 뭐냐면 사람마다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상염색체. 이거 상염색체 있다 그러죠. 나머지는 성염색체 있는 것들이 있다. 밑에 제가 해놨네요. 형질이 성염색체 위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쭉 남자에게 잘 나타납니다.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잘 나타나고요. 형질이 상염색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녀 구별 없이 나타납니다. 남녀 구별 없이 이런 형질이 나타납니다. 뭐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아까 했던 거니까 빼고요. 유전 형질 중에 뭐가 있습니까? 홍채 있죠. 홍채. 홍채는 이 부분이 홍채인데 홍채 색깔이 갈색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갈색도 있고요. 검은색도 있고 갈색과 검은색이 섞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색과 검은색은 둘이 우성 열성이 힘들지만 푸른색과 갈색은 누가 우성입니까? 갈색이 우성입니다. 그래서 백인들 눈이 이쁘긴 하지만 갈색이 우성이다 보니까 없어진 형태입니다. 그 다음 생맹. 생맹은 성염색체 있지를 않고요. 성염색체 있는 게 아닙니다. 생맹은 그냥 상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틀렸네요. 생맹은 성염색체 위에 있어요. 어느 염색체 위에 있습니까? X염색체 위에 있어요. 즉 여자가 가지지만 발현은 누구에게 합니까? 남자에게 합니다. 즉 엄마가 XX 이렇게 되면 보인자, 생맹 보인자 더하기 XY 남자 결혼하시면 XX X 닷 그 다음에 X 닷 Y 그 다음에 XY 이렇게 됩니다. 물론 가능성인 경우입니다. 여자는 둘 다 정상입니다. 한 사람은 보인자, 얘는 정상. 얘는 생맹, 얘는 정상. 그러면 이 X함수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엄마에게서 온 겁니다. 즉 생명할 때 또 하나의 개념이 나왔네요. 보인자,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인자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사람입니다.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보인자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생명과 정상 중에 누가 우성인데요? 정상이 우성이고 생명이 열성입니다. 그럼 선생님 저도 생명 물론 생명만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보인자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 열성 유전자는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몇 프로라 그럽니까? 8%라고 그럽니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생명 유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또 유명한 유전이 하나 더 있죠. 뭐가 또 있습니까? 생명 유전은 교과서 203쪽에 있고요. 성염색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여자가 가지고 남자에게 나타난다. 성의 반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이걸 반성 유전이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또 볼까요? 또 뭐가 있는지 봅시다. 생명 검사지입니다. 뭐 같이 보이나요?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이건 얼마 같이 보여야 되나? 16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다르게 보이신 분은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또 뭐가 있냐면 혈우병 유전 이렇게 아까 저 빅토리아 여왕 얘기했죠. 빅토리아 혈우병도 유전자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누구에게 나타나요? 남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것도 뭐라 그럽니까? 여자는 보인자, 남자는 발현자. 그래서 X 염색체가 가지고 있는데 주로 남자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성에 반대된다. 반성유전 이렇게 부르죠. 혈우병 여자가 보인자죠. 보인자가 정상 남자인데 시집을 가면 이렇게 되고요. 태어나는 아이들은 여자의 정상, 여자의 보인자, 남자의
혈우병, 남자의 정상. 그래서 남자가 얘는 혈우병, 여자는 겉으로는 전부 정상. 하지만 이놈은 보인자, 얘는 정상. 즉 엄마가 가진 걸 누가 받았어요? 아들이 받았죠. 그래서 이거는 반성 유전 이렇게. 우리 교과서는 이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A, B, O식 유전자, 복대립 유전자. 그냥 있습니다. A와 B는 같고요. O형이 열성입니다. 그래서 A, B는 O형의 우성입니다. A, B는 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A형은 AO도 있고요. AA도 있고요. 이게 A형입니다. B형은 BO도 있고요. BB도 있습니다. O형은 오직 한 개밖에 없습니다. OO밖에 없죠. 이렇게 하는 게 복대립 유전자, 혈액형 유전. 그래서 교과서 201쪽인데 뭐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교과서 오류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는 오류입니다. 혈액형은 면역 체계의 반응입니다. 도대체 이거 가지고 사람 얼마큼 잡을지 모르지만 다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부모와 혈액형이 다른 아이가 약 1% 정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99%는 같습니까? 같습니다. 하지만 1%는 다릅니다. 생각 잘 해보십시오. 엄마, 아빠랑 아기가 제일 많이 접촉을 하죠. 그래서 면역체계 반응도 엄마, 아빠 중하고 반응체계를 합니다. 그래서 99%는 같습니다. 그럼 1%는요? 다를 수 있습니다. 1%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더 심하죠. 왜요? 옛날에는 가정에서 출산을 했으니까 엄마, 아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들을, 손주들을 받으셨어요. 옛날에 집에서 출산할 때. 근데 요즘은 어디서 출산해요? 병원에서 합니다. 그럼 누가 아기랑 제일 먼저 접촉할 수 있다고요? 예, 엄마, 아빠가 아닌 간호사, 의사랑 접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생각 잘 해보시면 면역체계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요인에 따라서 면역체계가 엄마, 아빠가 아닌 간호사나 의사 면역체계를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확률이 약 1%입니다. 1%라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라고요? 5천만이라 그랬죠. 전 세계 인구가 70억. 여기에 1%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이 엄마, 아빠와 무관한 혈액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혈액형 이렇게 얘기했죠. 유전 중에 사람의 유전 형질 중에 대머리 유전도 있어요. 누구야 이거? 브루스 윌리스인가요? 다이하드에도 나오시고요. 나오신 분이네요. 대머리 유전, 유전입니다. 이거는 남자만의 특징입니다. 또 뭐가 있는지 다 볼까요? 이마선, 우리 교과서에는 이마도 형질에 들어간다. 이마가 넓은 이마, 좁은 이마 이렇게. 이마 얘기 나오면 꼭 나오시는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아버지고요. 이분이 아들입니다. 둘 다 헐리우드 배우 중에 아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커크 더글러스, 마이클 더글러스. 이 사진에서 보면 젊을 때고 나이 들어서인데 둘 다 20대 때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둘이 뭐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도 사람의 유전 형질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또 볼까요? 혐아리. 네, 혐아리 그래서 나왔습니다. 요거는 개고요. 개가 혐아리 된다. 아이도 혐아리가 된다.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안 됩니다. 혐아리. 이거는 장문이라 그러죠. 이 장문이 뭐냐 그러면 손금입니다. 손금도 사람의 형질에 들어갑니다. 이 손은 이건 제 겁니다. 이거는 제 오른손이고 이 손이고요. 이거는 제 왼손입니다. 이 손입니다. 뭘 보는데요, 선생님? 이 손에는 이쪽 손이 이거라 그랬죠. 손금이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죠. 여기는 손금이 한 줄이 아니고 두 개로 되어 있죠. 이쪽은 두 개, 이쪽은 한 개. 이게 열성입니다. 이쪽이 우성입니다. 고양이 장문 그래서 저는 분리의 법칙도 되나요? 예를 들면 부모 중에 아무도 이런 손가락을 가지신 분은 없어요. 저 혼자 있어요. 엄마 아빠가 저 5남매를 낳으셨는데 5남매 중에 저만 이렇습니다. 제 딸도 이렇습니다. 이유는 애기 엄마가 다 이쪽입니다. 저는 한쪽만 이렇습니다. 그럼 제 손바닥을 보시면 이게 자라겠죠. 한 개입니다.
여기는 2개입니다. 이것도 형질이고 우성과 열성 조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람의 유전 현상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사람 생리식과 유전 부분을 다 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빠졌죠. 예, 뭐가 빠졌습니까? 21세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21세기는 유전자의 세상입니다. 유전자 가지고 하는 유전공학. 현재는 뭐 유전자 편집 기술도 있어요. 이건 뭐 크리스피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생물학에서는 진화. 진화가 왜 일어납니까? 유전자 조합이거든요. 아까 유전자 조합을 왜 꽃 보여주면서 얘기했어요. 어떤 유전자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물질이 자연에는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이 진화 부분이 통째로 다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쏙 빼야 될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합해서 요즘은 모든 것들을 생물학은 이 진화 생물학입니다. 진화 생물학 없이 생물학 한다 그러면 웃어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